시한부 판정도 받고 또 어머님도 이렇게 힘든 암이셨는데 그때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 심정이라고 하면은 정말 살기 싫다? 네, 딱 그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나한테는 힘든 시간이었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정말 백지장이라고 해야 되죠. 그냥 하얘지더라고요. 저도 느꼈던 게 이게 사실인가? 그때 제가 들었을 때 혼자 암 진단을 받으신 게 아니고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어머님도 직장암 진단을 같은 날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 건강검진에서 봤던 중에 엑스레이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가게 됐고, 어머니는 이제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어가지고 그때 갔다가 이제 정밀검사를 했더니 직장암 상기 판정이에요. 어머님이랑 같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먼저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우울증이 조금 심하게 왔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항암을 어머니한테 전화해 끝낸 시기였어요. 저는 중단, 어머니는 이제 온전히 끝낸 시기였고, 어머니가 이제 그 후유증으로 심혈관에 좀 문제가 생기셨어요. 근처 병원에서 그냥 심혈관 확장술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위급하다. 이미 그때 저랑 통화할 때 심정지는 벌써 2번 정도 오신 상태였어요. 리드하는 힘을 넣었다가 혈관이 터진 거예요. 항암 이후에는 혈관 벽이 얇아지는 게 충격이 워낙 컸고 저도 버텨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머니 따라 죽고 싶다. 그 생각이 완전 저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암을 겪으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원인암은 고환암이었고요. 전이 있는 곳은 간이랑 폐 그리고 림프에 전이가 돼 있었습니다. 온 몸에 전이가 좀 돼 있는 상태시네요. 네. 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같이 했는데 주철님은 고환암을 진단을 받은 거고 어머님 직장암을 진단을 받은 거네요. 몇 살이셨죠? 29이었어요. 어머님이랑 이제 같이 투병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족 중에 암 환우분이 한 분만 있더라도 되게 힘든데 어떻게 병원 생활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으로 항암을 하게 됐고 어머니는 외래로. 주철님 같은 경우는 치료 과정이 조금 복잡했잖아요. 그 당시 치료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는 이제 워낙 급하니까 바로 항암을 수술 이후 바로 진행하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쳐야 좀 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나오다 보니까 담당 교수님을 설득을 했죠. 수술을 1월에 하고 항암을 바로 1월 중순에 하죠. 원래 같으면 수술하고 바로 항암을 이제 의료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이제 체력을 회복을 조금 해야겠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신 거죠. 네. 또 한 번으로 안 끝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떤 상태였어요? 2016년도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단하고 방사선 치료 후 그 이후에 6개월 만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됐어요. 방사선 치료 아까 그 25번 네. 하고 나서 그걸 끝나고 정확히 6개월 후에 6개월 있다가 재발이 된 거예요? 림프 쪽으로 재발이 됐어요. 아, 림프 쪽으로. 그러면 다시 또 항암 치료를 하신 거예요? 항암 치료를 6차 정도. 또 6차. 처음 항암 치료를 7차 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25회 하고 6개월 있다가 다시 또 림프 쪽 재발이 돼서 항암 치료를 또 6차를 추가를 하신 거예요? 위기가 오긴 했었어요. 호중 수치가 완전 마이너스를 찍었다 보니까 면역이 아예 없어요. 지금 죽어도 모를 정도. 아, 지금 죽어도 될 상황, 엄청 위급한 상황이고. 엄청 위급한 상황이었어가지고 걷지도 못했어요. 엎혀서 내려왔었고 무균실로 무균실. 2주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네.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도 몇 번 했어요. 몇 번 인사하고 네. 다음에 와. 잘 지내시죠? 이 정도? 네. 방사선 치료를 솔직히 듣기만 했어요. 저는 암 환자인데도 솔직히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방사선 치료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방사선 치료가 그렇게 힘든 건 없었어요. 다만 제 몸에 맞게 틀을 맞춰야 되고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방사선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치료하는 그 기계에 제 몸을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CT 찍는 것처럼. 네네. 온전히 나체로 해요. 이게 상태에 따라 다른데 좀 괜찮으신 분들은 5분 내지 7분, 저 같은 경우에는 12분 정도. 그걸 25회나 하신 거고 그냥 매일 내가 가서 통원으로 그 방사선 정해진 치료를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1년 동안 지금 모든 치료 과정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을지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해요. 가족들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가족들밖에 생각이 안 났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다. 이거는 나와의 싸움이니까 싸워봐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수술하신 지 8년 차 맞나요? 네. 수술하신 지 지금 8년 차고 엄청 건강해 보이세요. 엄청 건강해 보이시고 지금 근황은 그럼 어떻게 지내는지. 항암을 정확히 지금 중단한 지는 벌써 6년 반이 흘렀습니다. 시작한 게 2년 전에 조그맣게 창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휴대폰을 수리하는 쪽. 그래서 저는 이제 채용 기준이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2호점까지는 일반인 분들을 채용을 했었어요. 네. 근데 3호점부터 저와 똑같은 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술했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분들 위주로 해서 2년이라는 시한부를 받으셨던 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업을 하시면서 또 같은 암 환우분들을 또 채용까지 하시는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완전 반전의 반전. 저희처럼 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한 구절이 있는데 힘들이고 고생하지 않으면 행복을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힘듦을 이겨내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저도 그 끝에는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 해주신 주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